운동장 한 바퀴가 얼마큼일까요? 떠오르시나요?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 TV의 김민희입니다. 요즘 2학년 친구들은 3단원 아니면 4단원 요 정도 지금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지난번에 1학년 2학기 3단원 내용을 교과서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2학년 2학기 교과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전체 단원을 다 살펴보기보다 이 시기에 11월 말에서 11월 초 이 시기에 아이들이 3, 4단원 선에서 배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뭔지 한번 교과서를 볼게요. 우선 3단원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길이재기 단원이에요. 2학기에서 중요한 단원을 몇 개 고르자면 일단 시간. 제가 얼마 전에 시간에 관련된 도움되는 책을 소개해드렸죠. 시간 단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길이재기. 굉장히 중요해요. 길이재기 단원에서 우선은 우리가 문제집을 풀릴 때는 아이들이 좀 문제를 많이 틀린다. 그럴 때 연산인 경우에는 그거는 길이재기 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즉 길이재기 단원을 거기서 배우는 개념을 잘 모르거나 이해가 안 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연산이 틀리는 거는 그거는 연산에서 보완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근데 문제는 개념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경우에는 이 길이재기 단원에서 어떤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지를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여기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결승선까지 남은 거리는 얼마나 될까? 그 다음에 칠판 긴 쪽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 세 번째, 얼마나 멀리 뛸 수 있을까? 실제 우리가 그냥 생활하면서 이런 상황은 많죠. 되게 많아요. 굉장히 실생활과 밀접한 그런 질문인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아이들이 캐치해야 되는 거는 어림이죠. 어림하기. 내가 뛰었으면 이 정도 얼만큼 뛴 건지 가늠하는 거 또는 달리기 할 때 내가 얼만큼 뛴 것 같은지 얼마 남았는지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실제 생활을 하면서 어떤 길이가 사용되는 상황은 어림하기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직접 우리가 뭔가를 재고 더하기 빼기 하고 그런 상황은 실제는 많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볼 때 운동장 한 바퀴가 얼마큼일까요? 떠오르시나요?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우시죠? 어려우신 경우 많아요. 또는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길이가 얼만큼인지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만큼 어른들도 이렇게 좀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이걸 어림할지를 방법적인 것 또한 고민해 보지 않았다면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질문에 말문이 탁탁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아이의 복폭을 재신 다음에 그 복폭으로 몇 걸음을 걷게 되는지 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만보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만보기 같은 거 이제 어플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도 걸음수를 가지고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략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는 것 같아.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아. 1km면 나는 몇 분 정도에 걸어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의 어림은 좀 해보는 거가 아이들한테 좀 어림하게 감각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위를 배우게 되죠. 1m가 100cm라는 거를 단위를 배우게 돼요. 이제 처음으로 길이에 관한 단위가 나오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1학기 때 단위 길이를 배우고 2학기 때 이렇게 본격적인 길이의 단위를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단위 길이에서 아무 물건이나 서로 다른 단위 길이를 결정해서 의사소통을 한다면 정확한 소통이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클립을 생각했는데 친구는 딱풀로 재가지고 뭐 어떤 똑같은 책상의 가로기를 쟀을 때
몇 번 쟀어 라는 표현에서 단위 길이에 따른 정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그런 것들 때문에 단위가 만들어지게 된 거라는 그런 연결을 해주면서 아이들의 단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약속이라는 의미로 잘 기억을 할게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약속은 이해를 해야 되는, 예를 들어 1m가 100cm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게 된 어떤 배경을 같이 연결지어서 좀 얘기를 해주면은 그럼 조금 더 단위에 대한 기억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위에 대한 기억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많이 노출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이미 많이 노출이 돼서 2학년 2학기 과정을 들어갈 때 미터를 알고 있는 아이와 오늘 미터를 처음 배워서 그게 100cm랑 같다는 거는 아이들한테 확실히 교과 진행을 나갈 때 좀 편하고 편하지 않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1m가 100cm인 거 안다고 해서 더 문제집을 잘 푸느냐, 꼭 그런 문제기보다 단원을 다가가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고려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가 그러면 교과를 배우고 왔다, 복습을 해준다라고 생각할 때 1m가 100cm 물어봤을 때 대답이 못 나오는 거, 또는 대답을 잘하는 걸 가지고 잘 배웠구나, 개념이 잘 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사실은 아니에요. 미터와 센티미터의 단위의 변환이 조금 더 자유롭게 되고 문장에 들어갔을 때도 그런 부분에 실수가 없는 거가 되게 중요하겠죠. 단위 변환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은 1m 5cm라고 할 때 이거를 합쳐서 몇 cm인지 나타내는 그런 과정에서 105라고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105를 보고 1m 5cm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요. 즉 중간 숫자에 0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럴 때 좀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한다. 10m 5cm 이런 것들 합쳐서 1005 되는 거, 이런 거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는 과정에서 100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쵸? 자연스럽게 나중에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두 자리 곱셈들, 세 자리 곱셈들에 대한 기본적인 0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처리를 잘 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나중에 3학년 2학기 때 몇십 곱하기 몇십을 할 때 40 곱하기 30이다 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는 30에 있는 10 0하고 40에 있는 10 0하고 요것들의 처리가 물론 설명을 해주긴 하죠. 근데 이런 단위를 배울 때에도 요 부분에서 수에 대한 이해가 잘 되면은 그때는 그런 부분이 설명 없이 쉽게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계산이 잘 되게끔, 이런 계산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암산이 충분히 가능하게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길이 단위가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각각의 단위별로 그 변환하는 거가 규칙적이지 않아요. 그쵸? 1cm와 밀리미터는 10배의 관계고 센티미터와 미터는 100배, 미터와 킬로미터는 1000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무게라고 생각하면 그램과 킬로그램은 1000배, 킬로그램과 톤은 1000배, 이렇게 비슷하게 우리가 단위를 변환하는 건 조금 더 기억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길이는 각 단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길이에 관련된 단위를 굉장히 잘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문장에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모르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자를 재는 게 나와요. 자를 재는 거는 우리가 뭐 0을 맞춘다 이런 거 사실 기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원리를 모르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뭐 만약에 0부터 안 재가지고 이게 왜 잘못됐느냐 이유를 쓰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3에서 8까지 물건이 올려져 있을 때 이걸 몇 cm인지 쓰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예를 들어 눈금을 세고 있다. 눈금의 개수, 칸수가 아니라
눈금의 개수를 세고 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개념이 아직 잘 안 된 거죠. 자를 재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모습이 그렇게 발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쉬워 보이지만 아이들하고 좀 정확하게 처리를 하는 과정을 겪으면 좋을 것 같고요. 미터와 센티미터 계산하는 것은 사실은 연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두 자리 더하기 빼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서 연산의 정확도를 높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방금 좀 전에 말한 단위, 그리고 두 번째 어림. 네. 1m가 내 키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정도 아는 건 좋아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그런 걸 적용할 만한 상황이 많거든요. 1m를 넘는 거, 1m가 안 되는 거, 그런 물건들을 말해보거나 문을 보고서 문이 몇 미터 정도 될지 이런 것도 어림하는 것들은 좀 많이 시켜주시면 좋아요. 나중에 센티미터, 킬로미터 다 배우고 나서는 각각의 물건에 따라서 어떤 단위를 사용하는 게 적절한지까지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니까 그 전까지 기본적인 미터나 센티미터 범위 안에서는 요 정도 길이는 얼만큼 될 것 같아 라는 어림을 해보는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교과서에서 또 같이 아이들하고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은 것들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올림픽 같은 이런 기록을 나타내는 멀리뛰기, 뭐 높이뛰기 이런 것도 이제 그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기록을 나열하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되게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TV에서 뭐 예를 들어 뉴스 그 스포츠 뉴스 이런 거 볼 때 그런 언급이 되는 상황들, 이런 거 단위가 나오는 상황들 있죠. 뭐 예를 들어 마라톤을 했다, 얼만큼 뛰는지 그런 것들 사용된 단위 이런 게 민감하게끔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럴 때 발문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2학년 2학기 수학 교과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3, 4원의 내용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교과서에 있는 부분들 조금 참고해서 이야기 나눠보시고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